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뽀TV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적어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공공분양으로서는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주 운정 GTX 운정 역세권 사전 청약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오로지 이 3개 블록 중에 한 개의 타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차 사전 청약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아마 치열한 청약 눈치 보기 수싸움이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15일이나 16일 전후로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특집 영상을 하나 다시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간단히 이런 블럭별 장단점은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멘트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항상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주 운정 사전 청약 A20, 22, 23 블록 사전 청약 예상 일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예상일은 LH가 이제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1년 10월 15일 날 파주 운정 이 A20, 22, 23을 포함해서 인천 검단이라든지 2차 사전 청약직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다 공고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상 청약 진행일은 21년 10월 마지막 주에 LH를 통해 가지고 청약센터를 통해 가지고 청약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상 당첨자 발표일은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발표가 되거든요. 12월 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전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파주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이 GTX 역세권 아파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특공, 다자녀 특공이라든지 청약통장 인정금액 높으신 분들을 아끼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실전이 시작됐다.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상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팜플렛이 나와요. 지금 요거는 파주 운정이 아니라 인천 계양 1차 사전 청약에 나왔던 아파트 공공분양 사전 청약 평면도예요. 보시면은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상형 구조로도 나왔었고 5구 C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워형으로도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74A 타입 판상형이어서 이번에 파주 운정 A20과 22와 23이 주택형이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 판상형 A 타입들이 인기가 많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전 청약을 할 때는 A20 그리고 A22, A23 중에 하나만 선택을 가능한 거고 A22 주택형이 74와 84가 나온다. 그리고 A22가 74와 84가 나오고 그리고 A23이 59, 74, 84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 이 주택형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이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내가 A22 블럭에 84 타입을 넣을 거다. 그러면 요것만 넣을 수 있고 다른 데는 못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2개 있으신 분들은 특공과 일반 공급을 이렇게 세대주가 중복해서 지원을 하는 건 가능하겠죠. 이거랑 별다른 얘기로 주택형은 단지 블럭별로 하나, 그리고 블럭 안에서도 이 주택형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 청약에서 이런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거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1차 사전 청약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팜플렛은 나와 있지만 그냥 5구 타입은 5구 타입으로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청약 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파주 운정 A20 블록, A23 블록, A22 블록에 대한 이런 특장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GTX 운정역이 이렇게 중앙에 있고요. 지하 40m에서 50m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GTX 킨텍스역을 통해서 차량 기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가 역사라고 한다면 상업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 민영주택들이 이렇게 둘러앉게 돼서 이게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업무 복합부지도 1, 2층은 상가로 구성되면서 이런 업무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오피스텔도 예정이 되어 있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그런 토지 여기 용도도 있고 지금 A20 블럭부터 볼까요? 여기 잘렸는데 청룡두천 수변생태공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A20 블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그런 명품 학세권을 형성한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학구는 물론 운정은 고등학교는 평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정도까지는 민간 분양 많은 사람들이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A19블럭 자이 아파트와 한신 더 휴와 뭐 44블럭, 46블럭 그리고 여기 주복부지들 이런 어느 정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 민연주택들과도 함께하면서 공동학군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자녀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A20블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변 생태공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상가예요. 여기 상가, 수변 상가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쪽도 상가거든요. 이렇게 상가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이 수변 생태공원을 즐길 수도 있다.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이제 다음 장면에서 설명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GTX 운정역에서는 거리가 가장 이 나머지 두 개 블럭에 비해서는 멀어요. 걷기에는 조금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A22블럭은 어떻죠? 여긴데요. 요게 이제 심악산 지역타도 삽다리 인터체인지 도로인데 이 도로가 약간 소음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서행하는 그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달리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나오는 소음들이 아무리 지금 점포 겸용이라든지 단독주택 용지 부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해도 좀 완충작용이 좀 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GTX 역사는 이렇게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면 되죠.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여기도 학교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옆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장점이죠. 중학교도 바로 여기 있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절대 나쁘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렬하게 이곳들을 다 원하는 거죠. 셋 다 좋은 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특장점을 이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는 이게 다 4층짜리 건물들이에요. 여기가 4층짜리.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고층 이상으로 가게 되면 영구 조망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든지 뭐 요쪽 남쪽이라든지 요 서쪽도 이 초등학교 부지가 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적어도 남쪽과 동양 쪽으로는 아주 영구 조망권으로 아주 뷰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뭘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이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단지 내 상가에 부족한 것들을 GTX 운정 중심 상업지가 또 소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게 여기 벌집 모양 요거 있잖아요. 이게 상가예요. 그래서 A22블럭 같은 경우는 또 항아리 상권이 앞에 바로 있으니까 여기에 뭐 편의점도 들어오고 뭐 커피숍도 들어오고 그리고 학원들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원이 좀 들어오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입지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A23블럭은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따가 무기명 투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압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일단 여기는 평지예요. 여기는 약간의 지대차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평지긴 한데 GTX와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A23 같은 경우는 출입구도 이렇게 소통형으로 나올 것 같고 바로 문화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수변공원도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업무복합 그리고 상업시설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업지가 지금 중대대 상업지인데 분양을 하고 있는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임차율이 좋아요. 분양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슈루룩 나와가지고 여기 상가를 또 이용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또 가가지고 운정역 중심 상업지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복합시설 부지라 그래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 컨셉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들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뭔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가 있는 소비력을 갖춘 뭐 그런 문화 소비력을 갖춘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1, 2층은 상가로 또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복합시설도 이용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수변생태공원도 이용하고 GTX도 제일 가깝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상업시설도 이용하고 도서관도 있어요. 여기 도서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뭐 도서관에 자주 이용하진 않지만 그냥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에도 굉장히 좋다. 하나의 단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A23블럭은 초등학교가 좀 멀고 요게 지금 오르막길이라는 거예요. 내리막길이고 오르막길이어서 여기 아이들이 갈 때 조금 초등학교 가기에는 약간은 애매하다. 여기 옆쪽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군 배정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A20이나 A22에 비해서는 멀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고 나머지는
A23블럭이 제 개인적으로는 입지 가치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GTX 역사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거리를 그냥 직경으로 재봤어요. A20블럭이 한 660m 나오고요. 이제 이 시작 지점을 그냥 블록의 끝을 한번 재본 거예요. A23블럭은 한 387m, 그리고 A22블럭은 한 430m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 그래서 GTX 역사와의 거리는 요 정도의 거리감이 있다는 걸 한번 체감을 해보시고요.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간단히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총 예정 세대수는 612세대, 642세대, 1012세대입니다. 자, 여기서 A23블럭이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요게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사전 청약 예정 세대수는 A20은 609세대, 22는 619세대, 23은 960세대예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 A23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1012세대인데 960세대만 사전 청약을 하면 나머지 50세대 정도는 본 청약 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뭐 이주자, 이 땅을 강제로 수용받은 분들은 이주자 택지라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꼭 필요에 의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세대수들을 빼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사전 청약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전 청약 예상 주택형은 A20블록은 74, 84, 74가 몇 평이죠? 이 30평이라고 봐야죠. 84는 34평, A22는 74, 84, A23은 59, 74, 84가 섞여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여기서 뭘 봐야겠죠? 25평을 지원하실 분들은 A23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상 본청약 시기는 A20블록은 23년, 22는 23년, 그리고 23블록은 22년 1년 먼저.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시공사도 대보건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빠르단 말이죠, 진행이. 그래서 1년 정도 빠르게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TX 운정 역사의 거리 말씀드렸고 시공사는 20과 20은 아직 미정이고요. 23블록은 대보건설로 시공능력평가 49입니다. 이거 높은 거예요. 대보건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학군의 형성 가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A23이 초등학교가 좀 거리가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가장 좋은 건 A20블록입니다. 이거는 넘사벽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고 A22블록도 좋아요. 이렇게 20, 22, 23순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부역대 신평조 뭐 이 얘기했잖아요. 브랜드 역세권, 신축, 평지, 뭐 대규모 그리고 뭐 역세권이냐 봤을 때 여기는 초강력한 GTX 도보권이라는 게 강력한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평지 여부도 중요한데 A20블록은 평지고 23블록은 평지입니다. 근데 22블록은 요게 높이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로얄 전망 뷰는 A20블록은 이 서양 위주로 좀 잘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22블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구조망권, 동양, 남양 이렇게 나온다. 요거 좀 장점이겠죠. 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A23블록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복합시설도 건물의 층수가 아파트 최고층보다는 낮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분양 형태는 모두 공공분양 사전청약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죠? 가입 2년에 24회 이상 납입했어야 돼요. 특공은 특공대로 다 다르죠? 요거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득 자산 요건에서는 특공은 다 소득 자산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소득 자산 요건을 5구 타입만 봅니다. 74, 84 타입은 소득 자산 요건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소득 자산이 높다. 그러면 일반 공급 지원하실 분들은 74나 84 타입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통장만 가능한 거고요. 예금, 부금은 전환도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인정금액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나올 것이냐 지금 다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1000만원 넘어가면 다 지원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 1300 넘는다 내가 그러면 5구 타입부터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15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74 타입 이상부터 그리고 1700에서 1800만원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84 타입 본격적으로 판상형 84 타입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세대수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이 컷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여기 당첨되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인정금액이 낮으신 분들도 좀 당첨이 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단 말이죠. 이 파주 북부는 이미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인정금액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데 지원 안 하고 여기 기다리셨던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파주 당에는 그나마 인정금액이 낮을 수 있어도 이제 기타 경기나 기타 수도권은 인정금액 굉장히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 당의 분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무조건 1300 넘는다 그러면은 소신 지원 하시는 거, 뭐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눈치 싸움입니다. 꼭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운포 카페, 운정부동산 꾸보기 카페죠. 카페네이버닷컴 UBO PPO로 오셔가지고 한번 소통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위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GTX 운정역세권 A20, 22, 23 중 어디를 지원하실 건가요? 라고 한번 설문을 해봤는데 압도적으로 A23 블록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많을 것 같으니까 또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해버리면 또 여기에 몰릴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알 수가 없고 청약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선호도 조사에서는 A23 블록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치열한 눈치보기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주택형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중에 하나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지원해야 되나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단지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도 이렇게 상담을 드리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다들 A23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22, 20을 보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야, 다들 A23 넣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니까 오히려 A과 22에 역으로 몰릴 거야. 역으로 우리는 A23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이업 아파트 A22이 가장 몰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A22는 GTX 역사 아무리 봐도 22가 최고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형 타입은 확실하죠. 59보다는 84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건 맞는데 지금 전략적으로 여기 당첨을 위해서 59를 선택할 것이냐 84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머리 아픈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죠?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고요. 여기 지금 이 세 개 블록에 어디 한쪽에만 몰리고 어디 한쪽은 미달이 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셋 다 경쟁률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소신 지원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금이 좀 낮으신 분들은 59 타입을 한번 A23을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85%가 특별공급이고 15%가 일반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의 세대수 자체가 적단 말이죠.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특공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생초냐 신혼부부냐는 신혼부부 가점제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생초는 추첨이기 때문에 생초 신혼부부도 엄청나게 많은 청약통장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추천 장애 특별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정보들을 좀 봤는데 정말 경기도 전역에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장애인 특별공급도 커트라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기관추천 지원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뚜껑을 알 수가 없고 소신지원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자신이 판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조감도는 파주운정 A22블럭의 설계공모 단성작인데 이 설계공모 단성작대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다른 조감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바라는 위치에 있는 GTX 역세권의 3개의 블럭이기 때문에 당첨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팜플렛이나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그때 한번 예상 분양가라든지 추정 분양가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정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특집 영상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모레면 또 주말이네요. 행복한 주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